안녕하세요. 야담 서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정조중엽 한양 서촌에 살던 영양조씨 가문이 있었으니 글 잘하는 선비로 이름난 조진사가 이 집의 주인인데, 조진사는 학문은 곱고 말은 점잖았으나 안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조진사에게는 부인 김씨가 있었고 자식은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노총각 동생 하나가 더불어 한 지붕 아래 뒤엉켜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인, 몸종, 품팔이꾼이 사방에 들끓어 마당만 나서면 남의 집 담소가 귀에 들릴 정도였는데, 이 집안의 큰 골칫거리는 바로 진사의 동생 조만석이었으니 나이 30이 넘도록 혼처 한번 제대로 들이지 못하고 주안상만 붙잡고 술로 세월을 태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눈빛 한번 번쩍이면 하녀며 품꾼이며 홀딱 넘어가 이 집의 은밀한 사생아 소문이 파다하였고, 김씨 부인은 남편도 답답하고 시동생도 철없으니 늘 벼름을 적시며 울분을 사겼습니다. 그날도 노상 사랑방에서는 술상이 밤새 비워지지 않았으니 조만석은 술에 취해 하인들을 늘어앉혀놓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형님은 도포자랑만 고매하신 양반이시고 나는 속세에 물든 망난이라 허허허. 근데 이놈의 집안은 왜 이렇게 여복만 많은지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지. 그 옆에 붙어 앉은 품팔이꾼 용구가 슬쩍 거들었습니다. 도련님, 저기 행랑채 새로 들어온 어린 몸종이 있는데 밤에 몰래 부르시렵니까? 만석은 허공에 술을 뿌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용구는 만석의 귀에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계집 이름이 분이라 하옵니다. 양지 바른 뒷마당 샘가에 늘 물기르러 오는데 도련님만 부르시면 금방 달려옵지요. 만석은 술잔을 내던지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 집안이 글방만 있는 줄 아느냐? 내 사랑방에서는 사랑도 키우지. 용구가 말한 분이는 갓 18, 시골서 막 올라온 처녀 몸종으로 얼굴이 복숭아빛 같았습니다. 진사댁 마님 김씨는 분이를 늘 눈여겨봤으나 어미 잃고 굶주리다 팔려온 아이가 딱하긴 하였으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분이를 용구가 불러 세웠습니다. 분이야, 도련님이 너를 부르신다. 사랑방으로 가서 술상 치우고 발 닦아드리거라. 분이는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 갑니다. 마님이 보시면 큰일 납니다. 넌 바보냐? 마님은 상방에 계시지 않겠느냐? 도련님 노하면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할걸? 분이는 할 수 없이 치마폭을 여며쥐고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술 냄새와 남정네 웃음소리에 가슴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 문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흔들렸고 어린 분이의 억눌린 숨소리가 낮은 노랫가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밤 이후 분이는 사랑방에 2번 다시 발길을 들이지 않으려 했었으나 이미 한 번 벌어진 실타래는 쉽게 풀릴 리 없었습니다. 조만석은 술맛만 보면 분이를 부르라 하고 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술상을 치우다 기어코 그 사내의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분이는 1달, 2달 만석의 방에 드나들며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속으로 이를 깨물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나를 개돼지처럼 다루는 이 집안. 내가 무너뜨리리라.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녀의 분노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 하나하나를 써내려갔습니다. 누가 누구의 귀를 붙잡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흘리고 또 누구의 사생아가 어느 방에 숨겨져 있는지. 그 사이 조진사 댁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내막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큰 마님 김씨 부인은 이 모든 소문을 귀동냥으로 들으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씨 부인은 몸종 개화를 불러 은밀히 말을 건넸습니다. 개화야, 분이 그 계집을 살펴보거라. 내 눈에는 그 계집이 만석이 방만 드나드는 게 아닌 듯 싶다. 마님, 분이란 아이가 워낙 얌전해 보였사오나 저도 어쩐지 마음이 걸리옵니다. 김씨 부인은 밤이 깊도록 앉아 종이를 베어 찢으며 내내 한숨을 내쉬었고, 한편 단단히 마음먹은 분이는 만석만 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행랑채 품팔이꾼 용구를 은근히 꿰어 밤이면 살길을 따라 불러냈습니다. 만석의 지저분한 일을 맡아서 하는 용구는 분이로서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샘가의 달빛 아래 용구는 그녀의 고운 목덜미를 쓸어내리며 흐느꼈습니다. 분이야, 도련님만 바라보지 말아라. 내 목숨 다 바쳐 너를 지켜줄게. 분이는 눈가에 눈물 한 줄 흘리며 허리에 두른 은장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내 너와 함께 떠나주마. 허나 그 전에 이 집안의 뼈를 발라야 한다. 용구는 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 어린 계집의 뜨거운 입술에 모든 이성을 던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김씨 부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사랑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분이는 만석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고 있었고 만석은 술잔을 비우며 흐느적거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분이는 화들짝 몸을 때려 하였으나 허나 김씨 부인의 눈매가 번갯불 같았습니다. 2년 내 집안에서 뉘종이더냐? 행랑채로 돌아가 한 시각도 이 방엔 얼씬하지 말거라. 만석은 코끝에 술내음을 묻히고 흐느적거리며 맞섰습니다. 형수님께서 무슨 상관이요? 내 사람인데. 김씨 부인은 바느질 칼을 번쩍 들어 만석 앞에 내리쳤습니다. 이 집안의 채통을 위해서라면 내 놈의 혀라도 뽑아낼 테니 그리 알라. 분이는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만 음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마님께서 스스로 나를 적으로 삼는구나. 이렇게 김씨 부인의 노기가 하늘을 찌르자 만석은 술독에 더 빠지고 분이는 샘가로 용구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이 폐륜적인 집안의 숨구멍은 이제 분이라는 작은 불씨로 활활 타오를 터였습니다. 이윽고 조진사 댁은 한 채, 사랑방, 행랑채 모두가 소문으로 뒤엉켜 아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큰 마님 김씨 부인은 종들을 불러들여 밤낮으로 분이를 감식해 했으나 분이는 능구렁이 같아 누구에게도 꼬리를 안 잡혔습니다. 그 사이 분이는 용구를 꼬드겨 집안의 비밀장부며 대감의 밀거래 증서까지 하나씩 빼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분이에게 눈이 돌아버린 용구는 밤마다 담장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달빛이 샘가를 비출 때면 분이에게 은밀히 수건에 문서를 싸서 내주었습니다. 용구야,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저 양반들 목줄을 줄 수 있단다. 용구는 문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오직 분이의 살결에 홀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모든 사달의 근원이라 할 조진사는 아내 김씨 부인이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도 모른 채 책방에 앉아 밤낮으로 서책만 뒤적였습니다. 허나 밤이 깊어지면 이 노인의 침상에도 음탕한 장난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곱게 늙은 체하였으나 몰래 행랑채 여종 하나를 불러 밤마다 허리를 달궜습니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눈치챈 이는 다름 아닌 분이었습니다. 허허, 진사 영감도 별 수 없구나. 집안이 통째로 벌레 먹었으니 내가 다 삼켜주마. 분이는 어느 날 밤 용구를 붙들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용구야, 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겠느냐? 분이야, 말만 해. 내 목숨이라도 주지. 그럼 진사 영감의 침상에 드나드는 여종을 담장 뒤에 숨어서 덮쳐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용구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이미 분이라는 계집만이 주인님이었습니다. 그날 밤 샘가 근처 작은 골목길에서 비명 소리가 났습니다. 진사 영감의 첩 노릇을 하던 여종이 머리채를 붙들려 납작 엎드려 비명을 질렀고 용구는 사내 몇과 짜고 그녀의 입에 헝겊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사이 분이는 행랑채 뒤편에 숨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옥비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비녀 하나면 충분하다. 내 스스로 인질이 되어 이 집구석을 쓸어버리리라. 분이는 소란이 끝나자 비녀를 조심스레 여종의 저고리에 숨겨두고 샘가를 떠났습니다. 이튿날 샘가에서 피 흘린 여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행랑채 종놈들이 몰려와 웅성거리자 김씨 부인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그 분이년 짓이렸다. 안 그러면 누가 이 난리를 치겠느냐? 마침 비녀가 저고리 속에서 떨어지자 모든 의심은 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분이는 모르는 척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님, 전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저는 억울하옵니다. 허나 이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를 갈며 소리쳤으며 2년을 곧장 사또께 넘겨라. 사내를 홀리고 집안을 도둑질하고 사람 피까지 본 이 귀신 같은 년을 당장 쫓아내거라. 분이는 팔이 뒤로 꺾인 채 사또 앞에 끌려가며 끝까지 연약한 척 눈물만 흘렸습니다. 허나 그 눈물 뒤에는 더 큰 복수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제 분이는 누구의 여인도 아닌 스스로 칼끝을 쥔 여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 앞에 끌려간 분이는 가련한 척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사또는 노련한 인물이라 처음엔 분이를 위협하며 혀를 차더니 곧 분이가 쏟아내는 사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이는 숨도 고르지 않고 읊었습니다. 소첩은 억울하옵니다. 이 집안이 제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어느 도련님이 밤마다 저를 불러 어떤 짓을 했는지, 사또 나리께 낱낱이 고하리다. 분이의 혀끝에서 나온 이야기는 온갖 추문이었습니다. 만석 도련님이 저지른 음탕한 짓, 조진사 영감의 비밀 첩실, 큰 마님 김씨의 뒤주 금은이 어느 뒷골목 상단으로 흘러간 내막까지 사또는 종이에 귀를 붙여놓은 듯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영양조씨 가문이야말로 조정의 웃음거리로다. 분이는 무릎을 꿇은 채 속눈썹 너머로 사또의 눈을 곧장 마주쳤습니다. 소첩의 죄를 사하시고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사또 나리께 모든 증거를 바치겠사옵니다. 사또는 서슬 퍼런 웃음을 흘렸습니다. 좋다. 너의 목숨은 내가 살려주마. 대신 이놈의 집안이 썩어문드러지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리하여 분이는 감옥 대신 사또의 은밀한 보호 아래 종택 뒤켠 작은 암자의 몸을 숨겼습니다. 분이가 사또에게 넘겨졌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만석은 술병을 내던지며 방방 뛰었습니다. 내 분이를 감히 누가 사또께 고했단 말이냐? 김씨 부인은 비녀를 휘날리며 만석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입 다물라. 이 집안의 수치가 다 내 놈 탓이다. 조진사는 그제야 부인이 숨겨온 이야기를 들었으나 허망한 듯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무슨 꼴이냐? 글로만 가문을 지키려 했더니 살부치들이 죄다 욕정을 못 이겨 짐승이 되었구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용구는 분이가 사또의 손에 넘어갔다 듣자 안채로 달려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님, 분이는 내 사람입니다. 내 목숨과 같단 말입니다. 종들이 달려와 용구를 붙잡았으나 용구는 허리춤에 숨겨둔 식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구든 오면 베어 죽일 것이다. 분이를 해치는 자는 내 손에 죽는다. 안채는 삽시간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사이 분이는 암자의 몸을 숨긴 채 사또에게 빼돌린 증서며 장부를 차근차근 정리하였습니다. 스스로 벼락 같은 화를 몰고 왔으면서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에 있구나. 나를 종으로 팔아먹던 그들이 내 발밑에 무릎 꿇을 때까지 아무도 못 막는다. 달빛 아래 분이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만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라 묻거든. 욕정의 끝에서 피어난 복수라 답해다오. 암자의 숨은 분이에게 날이 새기 전 사또의 밀사가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분이야, 사또 나리께서 전하시란다. 내일 새벽 조진사 댁을 수색해 가문을 죄다 들쑤시고 장부를 증거 삼아 큰 마님부터 잡아들인다 하시었단다. 분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딸기 울기도 전 사또가 군졸들을 이끌고 종택대문을 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종들과 품팔이꾼들이 혼비백산 뛰어나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불이 나게 쪽문을 닫으려다 사또와 마주쳤습니다. 사또 나리, 이 무슨 불경한 짓이옵니까? 사또는 비웃듯 명패를 내보였습니다. 영양조씨 가문이 죄를 숨겨 한양을 농락하였다. 장부와 밀서 모두 증거로 드러났으니 주인 부부부터 붙잡아가라.
군졸들이 들이닥쳐 조진사는 허망한 눈빛으로 장부를 빼앗겼습니다. 그 장부엔 만석의 음행부터 김씨 부인의 비자금까지 모조리 적혀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 장독대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끌려가는 큰 마님의 비명소리가 아침 안개를 찢었습니다. 그 시각 만석은 술독에 코를 박고 비틀대다 군졸들에게 목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놔라! 놔라! 내 분이가 날 기다린다. 이 손 놔라, 이놈들아! 허나 군졸들은 그의 저고리를 찢어가며 차디찬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분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가 왜 일이 됐는지도 모르고. 만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분이 분이야! 그 처량한 울부짖음이 마당과 사랑방을 쩌렁 울렸습니다. 그 시각 뒤란샘과 난동을 부리던 용구는 마지막 힘으로 마당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또를 향해 시칼을 번쩍 들고 달려들었으나 곧 군졸 하나가 쏜 화살에 어깨가 꿰뚫렸습니다. 분이야, 나만 믿거라. 핏방울이 샘물에 떨어져 번지자 샘가는 순식간에 피비린내가 퍼졌습니다. 용구는 끝까지 분이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사또는 암자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분이는 사또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분이의 손을 붙잡고 애썼다. 이제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분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약속하셨사옵니다. 제 뱃속 아이만은 살려준다 하셨지요. 사또는 빙긋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은밀히 너와 함께 북방에 보내 숨겨두겠다. 이 모든 일이 잊힐 때까지. 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아직도 싸늘히 빛났습니다. 그 후 영양조씨 종택은 하루아침에 죄가 드러나 가세가 몰락하고 큰 마님과 만석은 관가에 갇혔습니다. 조진사는 병이 들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눈을 감았고 분이는 뱃속 아이를 품고 사또의 은밀한 수레에 올라 북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때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무너진 양반가의 망령 같은 존재로 세월 속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바른 채 하던 양반댁 하나가 하녀 하나의 손에 뿌리째 흔들려 몰락하였으니 권선징악이자 인생무상이여 남녀의 음탕한 인연이 결국 칼끝으로 되갚아진 셈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